아스팔트 위를 굴러가는 느낌 나나요? 자기 심장이? 예. 되게 그런 선들이에요. 그런 놀라운 어떤, 예. 어떤 감흥을 통해서 실제로 그 감흥 때문에 움직이는 어떤 흔적들의 선들 있죠. 우리도 놀라운 거, 이런 것도 있죠. 우리가 지금, 예. 그린 것들. 예. 되게 막 마음이 먼저 보지 않아요, 그림은? 예. 그쵸? 예. 이런 것들도 지금 너무 다 좋습니다. 예. 예. 이런 것도 있고, 봤는데, 너무 좋습니다. 예. 네. 저기 김양기 씨. 잘 할 생각을 안 해야 되겠죠. 예. 왜냐면, 이제, 일단은 그래요. 남이 요구하는 일을 잘하고 싶니? 네가 하고 싶은 걸 잘하고 싶니? 예. 당연히 둘 다 잘하면 좋겠죠. 예. 둘 다 잘할 필요도 있을 수도 있고. 근데 이제 이게 훨씬 중요해요. 예. 처음엔 남들이 못 알아줘도, 예. 이거를 계속 뭐든 하면 잘하게 되거든요. 남들이 볼 때. 그러면 이제, 남들은 이걸 나에게 요구하게 돼요. 그럼 나는 가장 적합한 걸 줄 수 있거든요. 예. 근데 처음부터, 예. 뭔가 이렇게 그래야 돼. 이런 식으로 잘하다 보면 나중에 정말 줄 게 없어요. 예. 또 바닥 별로 기쁘지 않아요. 예. 그래서 이게 되게 중요하고 아까 얘기했던 내면의 욕구가 되게 중요해요. 예. 내면의 욕구, 내가 느낀 것들처럼 이제 약간 구체적인 이야기를 조금 더 드릴 텐데 보통 이제 그림을 그리거나 할 때 이 두 가지 큰 관점 프레임이 적용돼요. 하나는 뭐냐면 나 잘 그려, 나 못 그려, 그릴 줄 알아, 그릴 줄 몰라, 난 그리고 싶어, 하나 그리고 싶지 않아. 계속 그림을 그려가려면 가장 중요한 건 이거거든요. 예. 이게 제일 중요해요. 물론 멈추는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여기에 집중을 하려면 의도적으로, 의식적으로 얘네들을 일부러 무시할 필요가 있어요. 예. 우린 너무 여기에 익숙해서 남들이 그렇게 볼 거야.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런 관점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싶어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는데 자꾸 이런 관점으로 그 과정을 만들어가는 안타까운 이제 경험들이 반복돼요. 그래서 이제 의도적으로 과감하게 이걸 일부러 무시할 수 있어요. 여기에 집중할 수 있어요. 그래야 아까 얘기했던 작든 크든 내 위치가 내 그리기가 그리는 경험을 시작할 수 있어요. 예, 그쵸. 예. 잘 그려서 그리는 거는 그렇게 매력적이지 않아요. 예. 그리고 싶어서 그리는 게 훨씬 더 매력적이거든요. 이게 비유가 안 맞을 것 같긴 한데 떠오르네요. 예를 들면 이제 이런 거 있잖아요. 예. 예를 들어서 대선 토론 하는데 뭐 예를 들어서 유승민이 말을 되게 잘해요. 예. 안 맞네요. 근데 이제 왜냐하면 뭔가를 이루는 사람보다 걷는 사람보다도 뭔가 추구하는 사람이 훨씬 더 매력적으로 느껴지거든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을 대하고 만나고 세상을 이해하고 얻는 것도 좀 약간 다른 관점이에요. 원래.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예. 근데 그렇습니다. 이거를 일부러 막 무시해야 돼요. 산귀로 흘리기도 하고. 이거 아시죠? 입이 왜 하나고 귀가 두 개인지. 예. 예. 경청이 아니고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라고 그러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아이는 부모한테 저항을 못 하잖아요. 예. 근데 이제 모든 말들을 다 내 속으로 넣어서 괜히 쓸데없는 상처를 남길 필요가 없어요. 자기가 판단해서 그냥 한 귀로 이렇게 흘리면 돼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뭔가를 배울 때 뭔가 정해져 있으면 되게 좋고 이제 잘할 수 있을 것 같고 편할 것 같거든요. 근데 정해놓으면 따라가기는 쉽지만 내 기회, 그렇죠. 예, 아까 이 세계 존재 나를 느끼는 그 찰나의 어떤 감흥, 그 감흥을 통해서 한번 내뱉어본 그것이 갖고 있는 아름다움, 존재감, 무게 이런 것들을 놓치기 되게 쉬워요. 그래서 정해놓는 것들은 사실은 이제 그 배우는 구조랑은 썩 적합하진 않아요. 그래서 일단은 이제 머릿속에 이걸 지워야 돼요. 어떻게 그려야 할 것 같은 생각. 우리 다 갖고 있어요. 어떻게 살아야 할 것 같은 생각. 예, 이걸 없애야 돼요. 어떻게 그려야 될 것 같은 생각도 없애야 돼요. 그냥 아까처럼 그려보면 돼요. 무엇인가 또 다음에 또 이렇구나, 또 이렇게 되는구나, 이렇게 해야지 그게 내 것으로 가져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무언가를 요구하는 구조는 배움에 한게 적합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인류사에서도 최초의 그림 같은 게 있어요. 뭐 라스코 동굴의 벽화 같은 거. 근데 개인사에서도 최초의 그림들이 있거든요. 예, 기억 나시나 봐요. 예. 이런 것들이죠. 예. 제 첫째 딸이 주아인데, 주아. 예, 둘째가 아임.
예, 제가 됐어요. 임. 둘째가 태어났는데 연결하고 싶었어요. 아자로. 예. 주아가 3살 반 정도 됐을 때 좀 말도 좀 하고 한두 단어 하고 뭐 그럴 때 이제 만화도 보고 동물원에 갔었거든요. 동물원에 갔다가 이제 돌아오는 길에 옆에 놀이터가 있는데 갑자기 얘가 나뭇가지를 들더니 바닥에 뭔가를 그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되게 놀랍죠. 그때 엄마 아빠는 야 빨리 가 이러면 안 돼. 되게 경이로운 찰나거든요. 그래서 뒤로 와서 방해만 안 하면 돼요. 슈아를 봤어요. 바닥에 이런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너무 신비로워서 저 얘기 뭐야? 그러니까 아기 제규어래. 아기 제부어 이래요. 만화에서 보고 동물원에 본 제규어를 그린 거예요. 근데 갑자기 어디 가더니 나뭇잎을 하나 갖고 와서 이렇게 놓는 거예요. 막 전율이 막 이게 뭐지? 정중하게 되게 공손하고 존중의 태도로 주아야 이건 뭐야? 이렇게 물어봤더니 먹이를 주는 거예요. 밥을 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제 평면 회화에서 어떤 인터랙티브한 걸 넘어가는 거거든요. 예. 어떻게 이게 가능하지? 예. 왜 그러냐면 여기 있는 것처럼 최초의 그림을 그릴 때 우리들은 그리기가 배움의 대상이 아니었어요. 예. 그래서 아빠 다 했어 어떻게 해야 돼? 제규어 그리려면 어떻게 해? 이거 물어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자연스러운 욕구였던 거죠. 예. 아까 얘기했던 내면의 욕구. 이런 것들을 우리가 너무 이제 어른이 됐다고 해서 평가절하하면 안 돼요. 나는 늦었어. 이런 소리 하면 안 되겠죠. 그리고 이제 제가 다른 얘기를 조금 더 할 텐데요. 그림을 좀 보여드릴게요. 위에 있는 그림은 이제 그 로댕, 조각가 로댕의 드로잉들이에요. 예, 수채화도 많이 썼고 되게 아름답죠. 예, 또 표현을 그림마다 달리 하고 있기도 하고요. 그 밑에 있는 거는 야스파로 잘 알려진 이제 100년 전의 화가 마티스의 드로잉들이에요. 되게 좋은 그림들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린 것도 비슷해요. 이렇게 그려졌거든요. 근데 마티스와 저의 차이가 뭔지 알아요? 우리는 이렇게 그려놓고 부끄러워요. 마티스는 이렇게 그리고 되게 재밌어하고 이렇게도 그려서 재밌어하고 이렇게도 그리면 재밌어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그려놓고 부끄러워요. 슬프죠. 우리는 이렇게 불행하게 살아요. 죄송해요. 이런 거 잘못한 것도 아닌데. 그리고 이제 위에는 피카소의 그림이거든요. 드로잉. 되게 또 아까 그린 거랑 전혀 다른 비슷한 재료지만 다른 느낌의 선들로 그려요. 너무 아름답죠. 이거 보세요. 선 몇 개로 에로틱하고 아름다운 느낌이 담아요. 예. 너무 아름답죠. 예. 그리고 밑에는 아까 얘기했던 에곤 슐의 드로잉들이거든요. 에곤 슐의 드로잉들. 그래요. 예. 어떡하라고요, 뼈. 예.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학원에서 이렇게 그렸더니 아주 홍대 나온 강사 선생님이 와서 이걸 지우고 이렇게 다시 이렇게 그려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되게 아름답죠? 예. 무섭네요. 예. 인정. 예. 이건 좀 다른데 이거는 위에 있는 건 윌리엄 드쿠이닝이라는 60년대 70년대 미국 화가의 드로잉인데 되게 추상화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보통 모델, 인물들을 많이 그려서 이런 식으로 그려요. 여기서 보이는 어떤 감정과 속도와 에너지나 생명력 이런 게 느껴지죠. 예. 되게 볼만하죠. 예. 우리가 그렸던 것처럼. 예. 방금 그린 그림들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그릴 때 부끄러워했잖아요. 이미 부끄러워. 예. 이건 밑에는 또 제가 되게 좋아하는 이제 미국의 여류화가 지금 돌아가셨는데 비슷한 시기에 이제 유한 미첼이라는 이제 화가거든요. 그렇죠. 예. 이건 이제 완전 추상이에요. 예. 이 사람은 화면이 그려지는 그림에서의 어떤 감흥들을 또 많이 얘기하고 어떤 이런 그림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건 이제 제가 또 되게 좋아하는 데이비드 호큰이라는 영국 화가예요. 아직 살아 있어요. 할아버지예요. 예. 최근 좀 됐죠. 예. 이 할아버지는 이거는 이제 아이패드는 아이폰으로 그린 거예요. 예, 되게 유명하고 훌륭한 화가인데 권위적일 필요가 없죠. 예, 이 사람은 잘 좋아하는 걸 하니까. 예, 그냥 어쩌다가 막 미술 교수 뭐 이런 분들은 이런 건 볼 수 없어. 천박하게 뭐
여회화가 아니야. 그럴 수 있겠지만 그 사람은 새로운 도구인 거예요. 재밌게 그리고 이 친구한테 메시지로 이미지 보내고 이래요. 예. 드로잉들 되게 아름답거든요. 예. 이런 그림들. 자, 몇 가지를 더 이걸로 우리는 그린 거 잘 그렸다. 대단하다. 어떻게 그렸지?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 있는 여러 화가의 다양한 그림체들은 그냥 딱 한 가지예요. 욕망을 표현한 거예요. 한 인간으로서 자기의 욕망을 표현한 거예요. 예. 그런데 우리는 그림을 어떤 식으로 감상하냐면 잘 그렸다. 그래서 이런 그림 보여주고 뭐 어때요? 하면 아까 그 뭐죠? 되게 명함 사실적으로 막 엉덩이 되게 멋진 것 같아. 이렇게 얘기를 해요. 기술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것만 감상을 해요. 예. 그래요. 그래서 표현된 욕망을 보려하지 않고 기술만 감상, 기술만 칭찬. 그래서 상대적으로 이제 초상 그림 같은 걸 되게 어려워해요. 어떻게 봐야 될지 모르는 거죠. 예. 그래서 이런 생각 해봤어요. 그들은 욕망을 표현했는데 우린 그걸 너무 쉽게 기술로 치환하려는 비겁함과 변명이 아닐까? 예. 우리가 어렸을 때 그림 그릴 때 잘 그려서 못 그려서 똑같아, 틀렸어. 이런 관점과 똑같이 다른 그림들을 보면서 이건 잘했고 이건 모르겠고 이러는 거예요. 느낄 생각은 하지 않고. 그냥 어떻게 그렸던 사실적인 추상적이든지 간에 한 인간의 욕망을 표현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그들을 만날 생각을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는 그 그림들은 나랑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예. 아무리 칭찬을 해도. 그냥 유명한 화가를 칭찬하면 편승해 가는 거죠, 그냥. 예. 너무 안타깝죠, 콘텐츠가. 그래서 이 그림들이 나와 상관이 있으려면 나도 나로 있어야 돼요. 한 인간. 욕망 때문에 괴로워하고 흥분하고 좋아하는 한 인간으로 있어야 그 그림들을 만날 수 있어요. 이게 되게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나도 나로 있으려면 그림을 그릴 때 어떤 그림들을 볼 때 자기를 존중해야 돼요. 예, 이게 되게 중요해요. 어떤 음악을 들었을 때 어떤 풍경 속에 들어갔을 때 일어나는데 감정이나 기분, 생각, 욕망 이거 존중해야 되고 여기 집중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자꾸 이제 주변에서 보고 외부는 나에게 뭘 원하는가 내가 어떻게 해야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거를 소중하게 여기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함부로 부러워하지 말고 평등하자. 예, 같이 그린 다음에 다 모아서 보면 내 것 빼고 다 잘 그렸죠. 예, 진짜 함부로 부러워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옆 사람의 그림을 보든 내 그림을 보든 아니면 이제 오르센 미술관에서 이런 그림들을 보든지 간에 평등해야 돼요. 한 인간으로서 동등해야 돼요. 예. 평등 어디 있던데요? 그래요. 예. 그래서 우리가 그림으로서 그림을 좋아하고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이들과 동등하려면 그렇게 수평해서 관계하면서 배우고 느끼고 깨달으면서 내 세계를 또 펼쳐가려면 자기 욕망에 이끌린 첫 그림들의 경험이 필요해요. 예. 난 그림을 그리고 싶어. 어디 가서 그냥 이렇게 막 배우면서 ABCD 정해진 대로 따라가면서 성과를 내는 그런 그림들 말고 아까 주화가 그렸던 것처럼 욕망에 이끌린 첫 그림들 이걸 부끄러워하면 안 돼요. 예. 이상하더라도 이걸 그린 경험이 있으면 그런 그림이 느껴져요. 나도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 파란색이 그냥 파란색이 아닌 걸 알아요. 그 붓터치가 어떻게 나온지를 알아요. 그게 가슴을 뛰게 하는 거고 긁어내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림은 이런 어떻게 보면 되게 깊은 얘기가 있더라도 쉽게 시작해야 돼. 쉽게 그냥 그리는 거예요. 처음 그려보지만 그리고 내가 있는 자리를 이해하고 갈 수 있을 만큼만 가면 돼요. 그건 총량은 중요하지 않죠. 그래서 그림 그릴 때 잘하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노력이 되게 이상하게 지금 우리 안에 존재하거든요. 노력이라는 개념이. 그래서 노력보다 중요한 건 진짜로 원하는 거야. 이게 훨씬 더 중요해요. 이게 되게 여기에서 우리는 사람을 만나거든요. 그것이 얼마나 경이로운지를 알게 돼요. 더불어 내가 빛나기 시작하는 거죠. 내 색깔들을 발견해 가면서.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리고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노력이 부족한 게 아니라 충성이 부한 시대다. 미치겠어. 너무 충성해요. 노력 많이 회자됐잖아요. 그러니까 뭐 학교 가려고 너무 지나치게 충성하고 뭐 회사 가려고 너무 지나치게 충성하고 이런 식으로 우리의 에너지가 노력이라는 탈을 쓰고 소비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림이나 글을 쓰고 자기를 표현하는 걸 통해서 이런 관점으로 표현을 통해서 이걸 깨고
나가서 진짜 리얼리티 세계를 만날 필요가 있는 거죠. 예. 있어요. 아름다움이라는 게 실제로. 예. 예술은 아름다워라고 우리가 이해했기 때문에 아름다운 게 아니라 실제로 있어요. 예, 있어요. 그래요. 그래서 이제 아까 얘기했던 얘기지만 예술가가 예술가일 수 있고 예술이 될 수 있는 근거는 천재성 재능으로 보면 안 돼요. 이거를 되게 깔끔하게 더 철저하게 얘기를 하면 이게 아니라 고유성이에요. 예. 비로소 나에게 집중할 수 있는 시간과 기회. 예. 그 사건을 통해서 그려진 그림. 예. 드로잉은 사건이거든요. 예. 드로잉은 관계를 담아요. 내가 어떤 나무를 그렸으면 그 그림엔 뭐가 담겨있냐면 그 나무가 내 앞에 어떻게 있었는지, 내가 그 나무 앞에 어떻게 있었는지가 담기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다른 기준들이 중요한 게 아니고. 예. 그래요. 그래서 다 넘어와서 관념으로 포장된 알을 깨지 못하면 느낄 수 없어요. 예. 우리는 관념을 철저하게 싸고 있거든요. 그래서 느낀 척하는 거예요. 느끼고 있는 모습을 취하고 느끼고 있는 표정을 취하고 있는 거예요. 속은 불편하면서. 예.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념이라는 안전한 틀에 있으면 세상을 만날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익숙한 손으로 그리는 게 막 눈으로 만나는 시각세계임에도 불구하고 눈으로 덜 만나고 있는 거거든요. 예. 덜 느끼고 있는 거예요. 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못 그린다고 불평을 내는 거죠. 예. 이 관념을 깨면 실제로 존재하는 선, 색, 리듬, 조화, 균형, 울림, 기품, 무게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게 어떠한 감흥을 줘요. 제가 그림을 그릴 때 제일 괴로운 게 뭔지 아세요? 언제가 제일 괴롭냐면 아무 감흥 없이 그림을 그릴 때 이것만큼 괴로운 게 없어요. 아무 감흥 없이 그림을 짜낼 때 이것만큼 괴로운 게 없어요. 아무 느낌도 없는데 연애를 해요. 와,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느끼면, 배우면 표현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느끼면 다 표현할 수 있어요. 눈으로 느끼든 귀로 느끼든 어떤 감촉으로 느끼든 느끼면 표현할 수 있어요. 이런 몸의 경험들이 쌓이면 그게 나한테 어떤 이제 하나의 체계된 생각으로 발전해요. 예. 그러니까 감각에 비해 이성이 불필요하다는 게 아니에요. 이성, 생각하고 감각은 서로 엄청난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데 서로를 존중해 줄 때만 이게 가능해요. 감각할 때는, 눈으로 느낄 때는 생각을 안 해야 돼요. 그래야 집중할 수 있어요. 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사람과 키스를 하고 있는데, 근데 키스를 시작한 지 몇 초 됐지? 멈춰야 되나? 이렇게 가는 거 맞나? 이렇게 가야 되나? 이러고 있으면은 이게 안 되거든요. 느낄 때는 그냥 느끼는 거예요. 고양이의 등을 이렇게 쓰다듬어 보셨어요? 예. 거기 어떤 생각이 필요하지 않거든요. 예. 그렇게 그 느낌에만 집중을 해야 돼요. 또 복잡한 생각을 해낼 때는 감각적인 게 방해가 돼요. 뭔가 이렇게 이루어내고 있는데 머릿속에서 갑자기 뭐 엄마가 이렇게 통닭을 막 펼쳐 냄새가 막 나잖아요. 그래서 생각 막 하고 있는데 골목에서 뭐 치킨집 있잖아요. 한참 닭 튀길 때 막 골목에 닭 튀긴 냄새가 되게 많으면 황홀하잖아요. 그때 생각이 안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 두 개가 이런 작용을 해요. 그리고 몸의 경험이 몸이 먼저예요. 예. 몸의 경험이 쌓이면 그것이 정리돼서 어떤 생각을 주고 이 생각은 다른 걸 바라보게 하고 그럼 또 몸이 가는 거예요. 예. 그때는 생각은 몸을 존중해 줘야 돼요. 본부가 현장에 자꾸 와가지고 뭐 이러니 저러니 하면 현장에 집중할 수가 없어요. 보고서 쓰느라 맨날 이러다가 예, 말도 안 되는 데이터만 쌓일 뿐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느끼는 거.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가 실제 하는 것은 감각을 통해서 만나요. 실제 하는 것을. 예. 빛, 색깔, 무게, 온도 이런 것들은 모두 감각을 통해서 우리 안에 들어와요. 예, 오감. 예, 감각을 통해서. 실제 하는 것과 관계를 잘 하려면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아시겠죠? 예, 생각을 닫고 감각을 열어야 돼요. 두려움을 버리고. 예, 그냥 직면한 채 두려움 안고 가도 좋고요. 예, 그렇죠. 근데 우리가 이걸 잘 못할 때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처세 술로
처세를 훼손해 버려요. 예. 처세가 뭐냐면 사람들과 사귀 잠깐만요. 초가 정말 채네요, 채. 이게 이제 왜 그러냐면요. 예. 저는 여기에 대한 이유가 있어요. 되게 신비로운 병을 앓고 있는 것 같죠. 왜 그러냐면 저는 이제 제 생각에 시각적으로 되게 예민해요. 예. 그래서 글자가 폰트만 바뀌어도 되게 낯설거든요. 새롭거든요. 예. 그러니까 폰트가 되게 많잖아요. 글씨체가. 그러니까 제가 익혀야 되는 글씨체는 너무 많은 거예요. 불가능한 거죠. 어떻게 여기다 이걸 썼을까요? 사전 검색해서 쓴 건데, 뭐, 네이버 국어 사전 한 건데. 그래서, 처세가 아닌 처세는 사람들과 사귀고 살아감? 이런 것들이거든요. 사람들과 사귀는 관계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자꾸 아까 얘기했던 불안과 어떤 이제 소리를 듣고 그림을 그린다고? 안 돼. 안 돼. 막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막 불안해 하니까 처세는 못하고 처세 술만 집중하는 거예요. 처세 술만 갖고 있으면 처세를 한 번도 못 해보고 죽겠죠. 이 살아생전에 이 세계에 어떤 신비가 있었는지 하나도 모른 채 눈을 감는 그 쓸쓸함. 예. 저는 그게 되게 두려워요. 예. 더불어서 아는 만큼 그릴 수 없어요. 이건 되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예. 아는 만큼 그릴 수 없어요. 몸의 부재 호황된 지식. 예. 왜요? 이거 아니에요? 저 위에는 맞았어요. 정말 솔직하네요. 이게 정말 신기하지 않아요? 이거 네이버에 맞춤법을 돌려도 이런 게 생긴다는 게 참 대단하네요. 새롭게 발견한 저를 같은 거 그래요. 예. 몸의 어떤 부재로는 아무 어떤 이제 것을 내 여기에 저장할 수가 없어요, 사실은. 예. 실제에 관한 것들은. 예. 어떤 이론을 이해하고 있다고 해서 그거를 알고 있는 게 아니에요. 예. 그래서 아는 만큼 그릴 수 없기 때문에 뭔가를 잘 알아서 그릴 생각을 할 필요가 없어요. 하지 않는 게 훨씬 좋아요. 그럼 허황된, 몸이 없으면 허황된 지식일 가능성이 훨씬 더 많아요. 그래서 그린 만큼, 표현한 만큼, 몸을 움직인 만큼 알게 되는 이런 것들이 되게 소중하거든요. 되게 중요해요. 뭐 아는 만큼 보인다, 저 이런 말을 되게 좋아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반대의 경우도 너무 많거든요. 반대의 경우를 통해야만 깨달을 수 있는 것도 되게 많거든요. 그래요. 여러분들에게 이런 경험들을 사는 동안 많이 느낄 수 있길 바라요. 실망할 수 없는 실제로부터 오는 경이로움과 황홀함. 실망할 수가 없어요. 그게 우울하든 되게 밝고 멋지든지 간에 이거 실망할 수가 없어요. 내가 있었던 그 흔적은 내가 지울 수 없는데 그게 느껴지거든요. 그것의 어떤 소중함들을 스스로 결정해서 그걸 잘 가져가거든요. 실망할 수 없는 실제로부터 실제 있음. 내가 봤잖아요. 손은 있는데 자꾸 이에서 머릿속에 손을 자꾸 꺼내는 거예요. 거기에는 어떤 경이로움과 황홀함이 없어요. 그렇죠. 실제로부터 오는 경이로움과 황홀함. 아까 얘기했던 감흥 없이 그리는 무의미한 노력들. 이런 것들. 감흥 없이 표현하는 무의미한 노력들. 그래서 창작은 표현인데 표현은 나로 살겠다는 선언과 같아요. 되게 소중한 거예요. 격려해 줄 필요가 있어요. 이게 쉬울 때도 있지만 되게 어려우고 곤란할 때도 있거든요. 격려가 필요해요. 그래서 이 세계가 이 사람이 사는 동안 그 빛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저는 뭔가를 막 뭉쳐서 커다란 덩어리를 만드는 걸 되게 싫어해요. 쪼개고 쪼개서 쪼개고 쪼개서 더 쪼개줄 수 없을 때까지 쪼개서 남았을 때 그 빛깔, 그 빛깔과 빛으로 되게 충만하고 풍부한 세계, 여기서 우리는 안전하거든요. 그래서 안타깝지만 소수자를 대하는 태도가 그 사회의 수준인 거죠.
쪼개고 쪼개면 다 소수자거든요. 우리가 서로 겉으로 꺼내고 포장하고 위장하고 있어서 그렇지 다 소수자거든요. 예. 그쵸. 그렇습니다. 예. 그래요. 일단 이거 한번 볼까요? 한 5분 정도만 더 집중하고 예, 좀 그리면서 마무리를 해볼게요. 예. 괜찮죠? 네. 예. 오케이. 혹시 그래비티라는 영화 보셨나요? 그래비티는 이제 주인공이 산드라 블록 여자 어떤 전문가인데 유치원에 다니는 어린 딸이 나오진 않는데 말도 안 되는 사고로 죽어요. 예, 그래서 그 이후로 되게 아주 건조한 의미 없는 욕망 없는 삶을 살아요. 그냥 일에 대한 욕심 외에는 남는 게 없는. 이 사람은 이제 어떤 위성에 뭘 고쳐야 되기 때문에 6개월 정도 훈련받고 팀이랑 같이 이제 우주로 가거든요. 예. 거기에는 조지 크로니라는 전문 우주인이 나와요. 예. 근데 중간에 그 사람을 잃게 되고 포기하고 죽으려고 하다가 살겠다는 결정을 하거든요. 예. 결정을 하고 이제 겨우겨우 해서 지구로 돌아오는 영화예요. 그래서 이제 대기권을 통과해서 지구로 돌아오는 부분을 편집한 게 있거든요. 이걸 잠깐 보고 마무리하고 그리면서 마무리해볼게요. 불을 좀 꺼주실래요? 이것도. 예. 불을 어떻게 Houston to the blind. This is Mission Specialist Ryan Stone reporting from the Shenzhou. I'm about to undock from Tiangong. And I have a bad feeling about this mission. Reminds me of a story, Houston. Never mind the story, Houston. Never mind the story. It's getting hot in here. Okay. Alright, the way I see it, there's only two possible outcomes. Either I make it down there in one piece and I have one hell of a story to tell, or I burn up in the next 10 minutes. Either way, whichever way. No harm, no foul. Because either way, it'll be one hell of a ride. I'm ready.
마지막 장면이죠. 예. 그래서 이제 몇 가지를 얘기를 하자면 이 사람은 이제 딸이 죽고 나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에 대한 책임감 외에 그걸로 겨우 살아가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포기했다가 살기를 욕망하고 결정하고 나서 이제 집으로 돌아오는 이제 어려운 길을 택해서 돌아오고 있는데 이 사람이 가장 시원하게 웃는 장면은 가장 위기의 순간에 나오거든요. 되게 시원하게 웃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내가 맞을 수 있는 결말은 두 개다. 10분 안에 타 죽거나 살아 돌아가서 자랑질 하거나. 그런데 괜찮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멋진 여정이 될 테니까. 예, 제가 이제 여기 녹색당 여기 오면서 사실은 아침부터 되게 신났거든요. 예, 되게 재밌겠는데? 덩덩을 그랬더니. 근데 이제 제가 뭘 기대했냐면 여러분들은 어떤 이제 선택 결정을 공유한 사람들이잖아요. 예, 어떤 녹색당원으로 가입하고 이게 뭔가 그런 분위기나 에너지가 있을 거다. 이게 궁금해가지고 되게 신나서 왔거든요. 어쨌거나 주인공은 그걸 선택하고 예, 그 결말이 상관없음을 알아요. 멋진 여정으로 자기 삶이 여기 돌아왔고 끝나도 된다. 그래서 이제 집으로 돌아왔을 때는 다행히 이제 살아남아요. 바다로 떨어져서 겨우겨우 무거운 우주복을 벗고 물을 헤쳐서 진흙밭으로 나오죠. 해변가로. 근데 보면 이제 막 중력, 그죠? 막 일어나다가 또 엎어지죠. 그리고 묻죠. 막 물, 진흙, 되게 감각적인 것들이잖아요. 예, 그런 몸으로 느낄 수밖에 없는 거. 저는 이 영화를 개인적으로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저항이 있는 생생한 삶으로 돌아오는 영화라고 생각을 해요. 예, 저항이 있는 생생한 삶, 실제, 물, 중력, 예, 이런 것들을 느끼면 넘어지기도 하고. 예. 근데 이제 우리는 저항을 어떻게 이해하냐면 피해야 하는 거, 불편한 거. 네가 왜 좋은 대학에 가야 되냐면 이 저항을 줄여야지 삶에 대한. 좋은 회사 가는 것도 저항을 줄여야지. 예, 물론 우리가 불필요하게 떨쳐낼 저항도 분명히 있긴 있겠죠. 그런데 우리는 전부를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막 불편한 어떤 낯선 그림을 그릴 때 생기는 감정적인 저항마저도 이거 받아들이지 못하거든요. 하지만 살아있다는 거는 이 실제를 느끼는 거고 실제를 느낄 때는 항상 저항을 통해서 느껴요. 예. 여름에 이제 언덕에 올라갔는데 땀에 젖은 몸에 바람이 불어왔을 때 느끼는 시원함이 일종 저항이거든요. 예. 이 저항은 되게 이제 우리의 삶과 생명력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것들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예, 그림을 그릴 때도 마음대로 안 될 수도 있고 원래 제가 시간 많으면 그런 얘기 나중에 많이 하고 싶지만 마음대로 안 되는 게 맞아요. 예. 생각대로 되고 마음대로 될 거면 살 필요가 없거든요. 변수가 있겠어요? 예. 내가 만날 새로운 게 있나요? 그냥 그대로 이따 죽을 건데 지금 죽은 나중 죽은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원래 안 그래요. 예. 그래요. 예. 그래서 그거를 부딪히면서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해가면서 그림을 만나보세요. 그리고 제 이야기를 되게 소중하고 귀중한 말로 안 들어도 돼요. 지금 했던 것들은 오히려 사실은 까먹는 게 좋아요. 까먹고 어떤 인상으로 남아 있잖아요. 그럼 나중에 필요할 때 그게 나타나거든요. 그때 내 걸로 나타나요. 예. 그래서 제 거를 적고 외우지 않아도 돼요. 예. 그래서 제 말은 제가 부탁한 이거예요. 그러니까 저게 맞아 이런 게 아니고 그거의 문제는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기차 타고 여행 가고 있는데 우연히 이제 자다가 깨서 창밖 봤는데 우연히 멋진 풍경을 보고 있어요. 괜찮네. 눈으로 좀 보다가 또 자기 할래 하는 거. 이 정도로 제 얘기 들어주시면 좋아요. 예. 낭만적이지 않아요? 예, 그래서 그림은 이 저항에 대한 흔적, 기록, 예, 실제 몰입해 보는 거, 예, 이 감흥, 즐거움을 갖고 예, 그리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이제 여러분들 와서 이야기 들으면서 제가 아까 써놨었잖아요. 지웠더라고 다시 썼는데 이제 앞으로 작업을 할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결론 중에 하나는 이거예요. 모든 그림체는 적합하다. 예. 어떤 사람은 이렇게 그릴 수도 있어요. 이게 적합해요. 부럽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되게 막 르네상스 작가처럼 그릴 수 있어요. 이것도 적합해요. 모든 그림체는 적합해요.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걸 이렇게 그리든 이렇게 그리든 이걸 그리든 자기를 발을 빼면 안 돼요. 이렇게 그릴 때도 자기 호기심과 재미와 진심을 갖고 그려야 되고 이거 그릴 때도 원해서 진심으로 그려야 돼요. 남과 비교해서 잘 보이게 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하면 재미있는 그림책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시간이 돼서 한 번 더 그리는 대신에 이제 저희도 거의 남았는데
제가 이제 숙제를 하나 드릴게요. 예, 오늘 잠들기 전에 잠들면 이제 그 숙제는 없어져요. 안 하셔도 돼요. 예. 잠들기 전에 최대한 실제 하는 것을 눈으로 느껴서 그냥 그 감흥, 얼굴을 그려 이런 생각 말고 그 감흥으로 그냥 사소한 거, 구경 종이도 괜찮아요. 예. 연필 한 자루도 괜찮고 뭐 건물이나 화분 꽃도 괜찮아요. 그걸 한번 그려보시고 나중에 커뮤니티가 있으면 그걸 다 같이 한번 공유를 해주세요. 예. 오늘 그린 것도 다 공유하면 다 볼거리가 많을 텐데 그것도 많이 필요하시면 녹색당에서 알아서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혹시 질문 있으면 좀 받고 없으면 마무리할게요. 혹시 궁금하거나 들으면서 좀 더 이렇게 알고 싶거나 아니면 내 생각과 좀 배치된